안녕하세요. 경천 사주살롱. 오늘이 2024년 1월 1일 제가 이제 녹화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새해 운세를 한번 해 드리는 것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근데 새해 할 때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12월 20일 동짓날서부터 새해를 보는 설이 있어요. 그게 당나라 설에서 이제 당사주가 그쪽이고, 음력 1월 1일 서울을 기준으로 나이가 바뀌면서 해가 바뀌는 거 보는 설이 있고, 많은 제일 많은 명리학에서는 이춘서토 바뀌는 걸 봐요. 그러면 제가 풀어본 결과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하여튼 1월 1일과 이춘 사이에는 날이 갭이 한 4, 5일밖에 안 나요. 그래서 그때 태어난 사람이 아주 드물어요, 보면. 그래서 이춘을 하는데, 실제 새해 운세는 음력 1일 태양과 달과 지구의 자전과 공균의 원리에 의한 주역의 원리로 보는 게 정확하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2024년 갑진년의 상이 뭐냐? 갑진년이 갑진. 그 갑을 보면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까? 갑을 보면 저는 꼭 월드컵 경기장이나 야구장에 가면 전광판이 보여요. 이게 전광판. 그 모든 사람이 전광판에 보고 숫골을 보듯이 갑진의 갑은 프론트야, 프론트야. 뭐든지 자기가 앞장서 나가는 상이고, 그게 밑에 있는 진은 수고도 되고 이 재고도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갑의 뿌리가 되는데, 이게 저수지 역할을 해요. 저수지에 물이 고요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정제되는 거예요. 정제된 거. 그 정제된 곳에서 나무가 성장하는 상인데, 가장 현실적인 얘기만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자동차가 나가는 상, 또는 건물이 올라가는 상, 또는 정제됐으니까 의약품이 아주 고대 의약품이 신제품이 개발되는 상이에요.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얘기로 2023년도 주식은 요 세 가지에 중심을 둬서 주식 거래를 하면 아마 틀림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오늘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각띠별 운세가 어떻게 됐냐 하는 거거든요. 갑진년에 띠가 왜냐면 쥐띠 있고 소띠 있고 범띠 있고 토끼띠, 용띠, 뱀띠, 말띠, 양띠, 신 원숭이띠, 닭띠, 개띠, 돼지띠예요. 이렇게 칸이 좁아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쥐띠가 어떤 쥐띠 육식갑자냐면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예요. 갑자년이 올해 65세. 그 다음에 임자년이 12년이 적은 53세. 그렇죠? 이렇게 이제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되니까 요거는 이제 77세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쥐띠들은 내년 어떠냐?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갑자가 아니고 경자가 65세고, 그렇죠? 그러면 77세, 이거 80 넘어가는 게 되고, 요거는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쥐띠들이 갑진년에 어떤 상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가 진을 만나면 반드시 진으로 들어가요. 이거는 정통 명리에는 없는 이론이고 명판 명리에 있는데, 자는 진으로 들어가는 게, 이건 이제 수고로 들어간다. 그래서 뿌리가 충실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갑진년에 쥐띠들은 뭔가 일이 많아진다. 많아지면서 거기서 뭔가 목표물을 창출하는 부단한 노력을 한다. 이게 쥐띠들의 내년도 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소띠들은 축이 있잖아요. 축. 을축, 정축, 기축, 신축, 개축이 축은 진과 진에는 을, 개, 무라는 지장간이 있거든요. 이 개가 축이 개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축도 진의 상이다. 그러면 축도 진으로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이게 뭐냐면 소띠들은 진을 만나면 굉장히 좀 축축한 상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특히 내년에 가을 겨울 되면 아주
이 감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건강에 유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있어요. 기충, 소띠, 기묘, 토끼띠, 기사, 뱀띠, 기미, 양띠에서 기가 들어간 이 이쯤은 이 합이 돼, 합이 되면서 이게 같이 동일체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갑이 기에 들어가 버리는 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떤 그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딱 달라붙는 상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는데 아주 필사의 노력을 해야 된다. 소띠들은. 그래야 그 결과물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다음에 범띠들은 굉장히 드센데 이 범띠들이 왜냐면 갑이 인이거든요. 지지에서. 그러니까 이 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은 뭐냐면 그 스타트를 끊는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범띠들은 어떤 그 계획을 세워서 강력하게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그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번 용기와 어떤 뭐라니까 그 세심한 계획을 갖고 나가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토끼띠는 좀 약간 위험한 게 이게 토끼띠의 묘는 진을 만나면 제방을 뚫는 상이에요. 그래서 이 제방을 뚫기 때문에 이렇게 두 분 만나는 부부들이라면 아주 이게 부부 관계에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만약 이게 돈 문제라면 돈 관계는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서로가 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토끼들은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다음에 그 토끼띠 다음에 이제 그 용띠는 갑진의 진이 용이거든요. 용이 나타난 거예요. 용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진이 아까 얘기했지만 뭐냐면 정제된 상이거든요. 정제된. 그러니까 이 용띠들은 내년에 아주 자기가 노력한 최대의 결과물을 그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상이에요. 이 상 자체가. 그러니까 뭐 노력을 하시면 그 어떤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이치가 있으니까 노력을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띠는 진과 미는 그 뭐랄까 초원에서 풀을 뜯는 일련의 상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밭이 움직이면서 그냥 일을 하는 상인데 그 여기서 어떤 결과물을 내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양띠들은 내년에 어떤 욕심을 내지 말고 자기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말띠들, 말띠. 갑오, 병오, 무오, 경오, 이모. 요 상들은 뭐냐면 자기가 노력을 하는데 노력이 결과로 나타날라 하는데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 즉 오와 진의 관계는 뭐냐면 이것도 일종의 수화 기제인데 뭐가 있냐면 이 혈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다든가 뭐 좀 일이 좀 잘해서 뭐 아프다든가 몸이 쑤신다든가 요런 상이에요. 요런 상 자체가. 그래서 말띠는 내년에 특히 건강관리에 유념을 하시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다음에 이 닭띠와 이 원숭이띠가 이게 좀 묘한데 진과 유가 합이 되거든요. 진유가 합이 되면 어떻게 되면 이게 물이잖아요. 물이고 이거는 시멘트예요. 그럼 이게 뭐 어떤 상이냐면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단단해지는 상이에요. 단단해지는 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살아오면서 봄, 여름이 유리한 사람 같으면 조심해야 되고 가을, 겨울이 유리했던 그건 느끼잖아요. 얘가 1년을 보내면서. 그래서 가을, 겨울이 자기가 유리했다 그러면 닭띠들은 가을, 겨울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시하라. 그 대신 봄, 여름이 유리했던 사람들은 조심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원숭이. 원숭이들은 뭐냐면 이 진이 신을 만나면 합이 돼요. 신진 합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올라가는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숭이띠들은 내년에 수증기가 일어나는 상에서 갑유를 만나니까 거기서 꽃을 핀다. 그래서 원숭이띠도 원숭이띠는 내년에 뭔가 그 가능성 있는 그런 해예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개띠죠. 술, 갑술, 병술, 무술, 병술, 임술. 이거는 충이 일어나죠. 진술, 충이 일어나서 개가 있는 개. 뭐가 열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모든 노력들이 비록 힘들고 했지만은 처음은 어려우나 나중은 쉽다. 처음에는 없어 보이나 나중에는 얻어진다. 이런 게 개띠들의 상이에요. 그 다음에 해. 돼지들은 이 같이 그 물에 잠기는 상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조심. 그래서 무리하게 일을 친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그 지난주 얘기했는데 잠깐 얘기했죠. 주역의 상수학에서 핵심이 하락이수와 초시형님인데 이 초시형님이 있거든요. 이 초시형님을 제가 2024년 갑진년을 초시형님으로 제가 점을 작게를 해서 그걸 풀이를 했어요. 그때 이런 초시형님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 공부를 엄청 하지 않고는 이거 해석 자체도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2024년 갑진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한마디로 지구의 운세입니다. 지구의 운세. 근데 제가 지구 운세를 풀자는 게 아니라 그 작기에서 나온 것을 초시형님의 적어놓은 것을 그대로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보는 거예요. 내년에 2024년에 한국, 저는 한국이니까 한국이 비슷한 그 주변 여건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금정요노라고 했어요. 정제된 금이 날마다 노한다는 게 이게 빛날 일자입니까? 그러니까 매일 나타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볼 때 이거 미사일 같아요. 미사일 탱크를 쏘고 가는 거. 그러니까 내년에 국지전이라든가 뭔가 다툼이 많이 있을 거다. 근데 그 말을 확신하는 게 그 다음이에요. 대검통을 했어. 그렇게 싸우고 하력으로서 미사일이 오고 가는데 검을 차고서잖아요. 그러니까 총칼을 차고서 어떻게 통호 낮을 통하니까 하루 종일 싸웠다는 얘기잖아요. 하루 종일.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배에 왔다 갔다 해서 그 높은 산에서 또 지하 창고까지 탁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이게 해석을 할 때 물리에 맞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수고목할 거주를 하는데 나무 아래 거주한다는 얘기는 이게 뭡니까? 베이스 캠프겠죠. 근데 그게 뭐가 있냐면 양어사인 거였어. 두 마리의 호랑이가 서로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으르렁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냐면 미국과 서방, 여기 중국과 러시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분노, 활과 이게 쇠노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총칼이에요. 그게 마냐? 들에 가득하도다. 그래서 이거 보고 제가 아주 지금 마음이 아파요. 초시 형님의 다 내년도 2024년 갑진년에 한국을 포함한 주변 세계 흐름을 이렇게 딱 단정을 했어요. 이거는 아마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저는 그 경지가 아니라 그 나온 것을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번역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요건 그냥 초시형님자 저번에 한번 언급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린 거 내년도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구의 운세고 내년도에 이 갑진년에 자동차, 건설, 의약품 쪽으로 현실적인 얘기니까 주식에 투자를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 하는 이런 덕담을 드리면서 오늘 녹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